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9일부터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5월 말까지 최소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코로나 관련 수치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 같은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6월 15일에는 전면적인 경제 재개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교실보다는 팀 운동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영어 미숙한 주민들을 위한 배려로 카운티 내 각 백신 접종 장소에 통역사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재개장하는 디즈니랜드가 다음 주부터 티켓 판매 들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수칙에 따라 입장객 수 제한을 하게 되며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가 오늘부터 오렌지 등급으로 완화되고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는 내일부터 완화됩니다.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 여름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구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직 대신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한 관계자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혈전증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 하버드와 제임스 웨무드 거리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히스패닉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온타리오 밀스 쇼핑몰에서 아시안 커플을 심하게 폭행했던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롱비치시가 연방정부를 도와 컨벤션 센터에서 부모 없이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 미입국자 1000명을 최대 4개월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우리온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수료 없는 주정부 은행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동료들이 당시 목 누르기는 적절치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내 소상공인들이 연대에 나섰습니다. 전국 구묘회 연합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어제 평일에 치러졌지만 최종 투표율 50%를 넘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당선자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PGA 투어 명인열전 마스터즈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케빈 나, 김시우 선수와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임성재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시즌 2번째 선발 등판합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오클랜드를 5대1로 꺾으면서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빠르면 6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약 2개월 후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전면 오픈될 전망입니다.
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경제를 오는 6월 15일에 전면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 백신량이 가준의 성인들을 모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되고 코로나 환자 입원율이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주지사는 현재 백신 공급이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계획대로 6월 중순에는 가준의 비즈니스가 전면 오픈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 되면 그동안 카운티별로 퍼플과 레드, 오렌지, 옐로우 단계로 구분해 비즈니스 영업 규제를 지역별로 완화했던 티어 시스템은 사라지게 되고 가주 전체가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모든 비즈니스 섹터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크 갈리 가주 보건국장은 업소들이 직업환경안전청의 기준을 충족하고 상식 수준의 위생수칙을 따르면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벤션이나 대규모 실내 행사는 코로나 테스트 의무화 조건이나 백신 접종 완료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허용되게 됩니다. 주지사는 또 오는 6월 중순까지는 K-12 학생들과 커뮤니티 칼리지, 고등교육기관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주경제 전면 오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한 이유는 가준의 16세 이상 주민들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 후 2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제로 포함된 후 백신 접종 예약을 잡기까지 최소 2-3주 정도 시일을 주고 이들이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시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방역 지침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옐로우 단계 진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5일부터 LA 카운티 지역이 오렌지색인 보통 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장 낮은 단계 옐로우 지역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옐로우 단계가 되려면 2주 동안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인구 10만 명당 2명 이하여야 하고 카운티 전체 양성 판정 확진율이 2%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옐로우 단계가 되면 비즈니스 실내 영업이 대부분 허용되고 술집과 양조장, 카드게임장과 볼링장도 수용 규모의 25 내지 50%까지 손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백신 접종 장소들의 통역과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상당수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언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각 커뮤니티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통역 직원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관련 보고는 일주일 안에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밝힌 것보다 2주나 앞선 오는 19일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접종하는 시민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와 가족의 접종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ou're doing the right thing. It's really important. And when you go back, when you go home, get all your friends, tell them, get a shot when they ca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관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성인 모두가 접종 자격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초 목표했던 5월 1일보다 2주나 빠른 것입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we're moving that date up from May 1st to April 19th nationwide. That means by no later than April 19th, in every part of this country, every adult over the age of 18 or older will be eligible to be vaccinated. 또 취임 75일 만에 1억 5천만 회분이 접종됐다며 취임 100일까지 2억 회로 올린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인 모두가 백신을 접종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느는 슬픈 뉴스도 접하고 있다며 2번 모두 맞아야 완전히 보호된다고 적극적인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미국 내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스포츠 활동이 원인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가 알아낸 바는 교실보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단체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청소년 스포츠와 방과 후 활동이 확산 원인이며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교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 취약했던 어린이들도 감염이 늘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경우 740개 학교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됐고 미시간주의 경우 학교 내 감염 사례가 일주일 만에 1,850여 건에서 2,170여 건으로 17%가 늘었다고 ABC 방송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감염병 연구소장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어린이들을 쉽게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전파하는지 현재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콜로라도주의 한 대학은 처음으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가을 학기부터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꼭 맞아야 할 백신 리스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추가된 것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를 요구하는 시스템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연방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단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명령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상태를 검증하려는 시도는 경기장이나 극장처럼 대규모 군중과 관련된 행사를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55%의 국민들이 지난주 가족과 친구를 만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자 45%는 지난주 외식을 하러 나갔다고 답했고 37%는 공원이나 해변, 실외 공간을 방문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활동의 위험도는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악시오스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봄이 되자 점점 더 적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게 되면서 미국인들은 친구, 가족들과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잠시 전 혈서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사례와 관련한 안전성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은 코로나 예방에서 이 백신의 전체적인 이익은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백신 자문기구가 혈전 우려와 관련해서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4월 7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과 햇살을 교차하고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과 모레 금요일은 보다 맑은 날씨에 낮 기온 70도 중후반대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포근한 봄 날씨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83도 53도, 해안 지역 65도 5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8도,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재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잠시 연결했다 볼까요? 한국의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사실상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기뻐야 할 순간인데 저 스스로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난 때문에 정말 큰 고통 속에 불편함 속에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또 보듬고 챙기느냐 생각하면 참으로 정말 크고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저에게 이렇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4월 내에 7일 보궐선거에서 하나씩 해결해서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또 무차별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2시경 한인타운 하버드와 제임스 M 우드 인근에서 길을 걷던 60대 한인 여성 김모 씨가 히스패닉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을 걷고 있던 김 씨에게 이 히스패닉 남성이 권총을 들고 멈추라고 말을 걸며 다가왔고, 위협감을 느낀 김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손세정제 스프레이를 이 남성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총기로 김 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김 씨는 왼쪽 손, 눈, 머리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포착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한인타운의 범죄 보고 지역에 순찰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 도중 직접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며, 현재 해당 사건을 강도미수 폭행 사건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20대 검은색 머리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봤거나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LAPD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여성이 폭행을 당한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도어맨들이 전격 해고됐습니다. 허핑턴 포스트는 뉴욕 맨하탄 지역의 웨스트 43가 스트릿에 있는 한 콘도 빌딩 앞에서 아시안 여성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전혀 도움을 주지도 않고 아예 문을 닫아버린 도어맨 2명이 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당시 영상이 공개된 후에 도어맨들을 맹비난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경악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며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었어야만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공격이 대부분 경찰에 자주 체포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의 소행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7명 중 최소 5명은 과거 경찰에 정서장애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나머지 2명 역시 정신병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가 있고 이미 여러 번 체포된 노숙자들이 주로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시의 대응이 매우 복잡해졌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군인이 총격을 가해서 2명의 병사에게 중상을 입고 도주하다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30분경 해군 의무 하사인 펜타곤 기르마올 디셈베시 메릴랜드주 리버사이드 파크에 있는 해군과 관련된 시설에서 총격을 가해서 2명의 해군 병사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후 4마일가량 떨어진 인근 포트 데트릭 육군기지로 10분간 차를 몰고 간 뒤 초병의 검문 지시에 불응하고 영내로 진입을 했다가 이 군 경찰인 헌병 긴급대용료들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현재 중상을 입은 병사 둘은 인근 볼티모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총격범과 희생자들 간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디지털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산하 교통위원회가 주민들이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개인정보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전체 회의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바뀐 일상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롱비치 다운타운에 위치한 롱비치 컨벤션 센터가 당분간 미립국 아동을 수용하는 임시 거처로 사용됩니다. 롱비치시는 이틀 전 이번 주말 안으로 약 1,000명의 미립국 아동이 40만 스퀘어핏 규모의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머물게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립국 아동들은 최소 90일, 최대 120일까지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지내게 되고 추방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모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한편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도 최근 이 미립국 아동들의 수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경제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올여름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구직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대학원 진학으로 선회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개선되면서 일자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지난 1년을 끌어온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구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UCLA에서 글로벌 스터디스를 전공하고 올여름 졸업을 앞둔 한 UCLA 남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온라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많아진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 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었다며 여전히 어려운 구직 상황을 전했습니다. I'm currently applying for jobs at the moment or different internships in the summer, and I do feel lucky given the fact that last year everything was much more. 계속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졸업 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로스쿨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스템 혹은 비즈니스 전공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일자리를 보장받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과 전공 졸업생들은 일자리 증발로 팬데믹 속 구직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한 남학생은 팬데믹 와중에도 워싱턴에 위치한 컨설턴트 회사에 근무하는 등 비인기 전공 졸업자들의 취업난과는 온도차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UCLA를 졸업하고 정부기관에서 일해오던 한 남성은 코로나가 닥치면서 지난해 직장에서 해고를 권유받은 후 USC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현재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졸업한 2020년 졸업생보다는 올해 2021년 졸업생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대졸자들이 대학원 진학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Actually, I think last year, I've actually been job searching more recently this year, and I think there are actually more jobs available. 이처럼 미주 대졸자들의 구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에도 한인 유학생들을 주로 채용하는 미주내 한인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는 등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 USA에 따르면 유학생들을 주로 채용하는 한인 업체들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팬데믹 속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리 대표입니다. 네, 지원자 수들이 많이 줄었고요. 확실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원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회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들도 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 브랜든 리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 한인 유학생들 대다수가 졸업 후 미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보다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고국행을 택하면서 미주의 한인 업체들은 OPT 소지자 혹은 J1 비자를 소지한 한인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한인 업체들에게는 구인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줄은 가운데 그 감소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는 지난달 현재 4만여 명으로 3개월간 3% 감소했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 한인 유학생 감소는 이전부터 나타났지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작년에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현재 출신 국가별로 미국 내 유학생은 중국이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두 번째이며 한국이 3위로 전체 미국 유학생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A 시정부에 또 한인 커미셔너가 탄생했습니다. 벤박 한미 치안협회장이 LA시 보건 커미셔너로 임명됐습니다. 벤박 신임 커미셔너는 온라인 임명식을 통해 LA시 보건위원회 커미셔너로 어제 공식 선임됐습니다. LA시 보건위원회는 LA시 정부의 보건정책 자문기관으로 LA시 의회 각 지역구 시의원들이 추천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벤박 커미셔너는 12지구 잔리 시의원 추천으로 보건위원회 커미셔너로 임명됐습니다. LA 고속도로 상에서 3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어제 저녁 8시 30분쯤 LA 다운타운 인근의 101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한 보행자가 지나던 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걷고 있던 남성은 101과 110번 프리웨이가 갈라지는 부근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구호 차량이 쓰러진 남성을 살폈지만 남성은 이미 사망했고 숨진 남성은 차량에 친 부상이 이 사망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IMF가 미국 경제에 대해 올해 6.4%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6.4% 미국 경제 성장세가 그렇게 이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시기 수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1월보다 0.5%포인트가 높은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3.3%에서 올해 6.0%로 급반등하는 것은 백신 접종과 미국의 추가 재정 투입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anks to the ingenuity of the scientific community, hundreds and millions of people are being vaccinated, and this is expected to power recoveries in many countries later this year. Additional fiscal support in large economi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has further improved the outlook.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IMF 통계를 찾을 수 있는 1980년 이후 세계 경제의 가장 빠른 확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MF는 미국은 올해 6.4%, 내년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1.3%포인트와 1.0%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Now, this makes the United States the only large economy projected to surpass the level of GDP it was forecast to have in 2022 in the absence of this pandemic. IMF는 또 중국은 올해 8.4%, 내년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2.8%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나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한인 법조인이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됐습니다. 마고 브로디 연방법무부 연방법원 판사가 주도한 선서식을 통해 한인 검사 출신 제임스 조 씨가 브루클린에 위치한 동부 연방법원의 치안판사로 임명됐습니다. 한인이 뉴욕주에서 연방법원 치안판사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어제부터 16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됐습니다. 16세에서 18살의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는 파이자 백신만이 접종되고 모더나와 잔슨앤잔슨의 백신은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합니다. 뉴욕주의 영화관과 체육관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오후 11시까지로 영업 제한됐던 영화관을 비롯해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카지노, 볼링장, 당구장 등의 일부 사업체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외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한복의 날을 제정한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은 어제 이 시청 강당에서 열린 한복의 날 선포식에 한복 차림으로 참석해 선언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다시 총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 동안 최소 19건의 총기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범죄율이 22%나 늘어났고 2020년은 특히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범죄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한 주민은 계속되는 총기 사건에 그저 지칠 뿐이라며 할 말도 없다라며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볼티모어 지역에서도 가정폭력이 급증했습니다. 볼티모어시의 경찰청 보고서 결과 볼티모어의 가정폭력과 가중폭행 등의 범죄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3분의 1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길 가던 보행자 2명을 상대로 행해진 노골적인 폭력 절도 범죄가 감시 카메라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용의자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향해 달려오더니 바닥에 밀치고 소지품을 가지고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돼 있습니다. 당시 해가 지지 않은 밝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들의 이 같은 범행에 충격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한인생활상담소 부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유스캔이 시애틀 지역 6학년에서 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시아계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렛츠톡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벤트는 주말인 1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화상회의,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스포켄 한인회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나섭니다. 스포켄 한인회의 신원택 회장은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 미국 내 이 기념탑 건립위원회가 5만 5천 달러 예산을 들여서 6.25 참전 기념탑 건립을 추진 중인데
현재 $10,000 정도가 부족해 도움을 요청해 와서 모금 운동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의 단기 임대 숙박인 베케이션 렌탈 업계가 최근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꾸준히 증가한 예약률은 2월 들어서 마침내 50%에 도달하면서 30.5%에 머물렀던 호텔 예약률을 큰 폭으로 앞질렀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자들이 가족 단위의 좀 더 개별화된 공간을 선호하는 쪽으로 성격이 바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마스터스 대회 명인열전이 시작되죠.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했던 임성재 선수가 메이저 대회 우승하고 싶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마스터스 대회가 벌써 85회째입니다. 사상 최초로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마스터즈는 임성재 선수가 캐머런 스미스, 호주의 캐머런 스미스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고 임성재 선수 크게 화제가 됐었죠. 우승을 차지했던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과는 5타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주목받았었습니다. 메이저 대회 중 가장 큰 대회는 마스터즈라며 임성재 선수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꼭 마스터즈에서 우승하고 싶다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는 이 마스터 대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에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에 불참하는 것은 2014년과 2016년, 2017년에 이어서 올해가 4번째입니다. 제85회 마스터즈 대회 이번에는 그린 때문에 선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원래도 유리알 그린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데요. 선수들이 지금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 어거스타 골프장의 그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수포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수포 위에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떼구르르 굴러가는데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마스터즈 그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선수들의 불만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그린이지만 올 대회는 최근 날씨 영향으로 난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연습 라운드를 마친 선수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그린 상태가 매우 딱딱해 선수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ESPN은 전망했습니다.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열리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스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있는 이 뱅크 오브 호프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그리고 또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를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추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미국 내 한인 기업으로는 유일한 LPGA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뱅크 오브 호프는 골프 팬들에게 골프 코스인 섀도우 크릭을 방문해서 선수들의 명승부를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모는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어제 내야 안타로 출루해서 첫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 볼넷 1개를 얻어냈습니다. 또 동료가 홈런을 치면서 홈을 밟았는데 김하성 선수는 지금 찬스입니다. 주전 유격수인 타티스 주니어가 현재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지금 대체 유격수로 지금 김하성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런 찬스 잘 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5대1로 승리하고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연승 개막전에서 1패를 빼고 5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개막전 그 1패 패전 투수였던 클레이튼 커쇼가 어제 오클랜드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4안타 1실점 3진 8개를 잡아내면서 들쭉날쭉한 플레이를 지금 일단은 첫 경기 부진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커쇼 어떤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줄지 이번 시즌이 다저스와 커쇼의 마지막 계약 기간입니다. LA 엔젤스는 휴스턴 애스트로즈에게 2대4로 패했습니다. LA 엔젤스는 경기 결과보다는 오타니가 과연 어떻게 했는지 더 큰 관심이죠. 4타수 2안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늘 MVP 후보 마이크 트라웃이 시즌 첫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영봉패는 면하게 됐습니다. 4대2로 엔젤스는 패했습니다. 현재 엔젤스는 오타니 선수의 활약 관심, 트라우트 선수의 여전한 MVP 행보, 그리고 관중들이 어제 쓰레기통 복장을 하고서 관중석에 나왔습니다. 이 휴스턴 애스트로즈 쓰레기통으로 사인 훔치기를 했던 것을 비하하면서 관중석에 나타난 쓰레기통 복장의 관중들이 더 경기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벌 라이프 필드 마운드에 처음으로 서게 됩니다. 류현진은 잠시 뒤인 11시 이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리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 시즌 두 번째로 등판해서 마수거리 승리와 또 미국 프로야구 개인 통산 60승을 동시에 사냥하게 됩니다. 류현진은 올해 정규리그 첫 등판인 지난 2일 뉴욕 양키스와의 개막전에서 양키스 에이스 게리 콜과 격돌해 5와 3분의 1 이닝 2실점의 역투로 테이프를 잘 끄는 바 있습니다. 물론 선발 승리를 수확하지는 못했지만 팀 승리의 발판을 놓은 류현진은 이제 약체 텍사스를 제물로 해서 올해 첫 승리에 도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에 도전하는 미국 야구 대표팀 감독의 마이크 소샤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마이크 소샤 감독 LA의 야구 팬들에겐 친숙한 인물이죠. LA 엔젤스의 감독이었던 마이크 소샤 감독입니다. 소샤 감독은 오는 6월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아메리카 대륙 최종 예선에서 미국 팀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만만치 않은 경쟁국과 싸움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해서 본선행 티켓을 획득하면 마이크 소샤 감독은 도쿄올림픽에서 대표팀을 이끌게 되는데 지금 이 국가대표 예선전 메이저리그 선수들 출전하기 어려운 일정이죠. 때문에 과연 도쿄올림픽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4.7 재보선 참패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총 사퇴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종민, 신동근 최고위원 같은 당 지도부가 한국 시간으로 7일 밤 서울 여유당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5월 둘째 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비를 꾸려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을 관리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김 대표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방안에 반대하면서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개표가 32% 진행된 이 시각 현재 오세훈 후보가 55% 득표로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보수정당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게 됐고 2018년 어렵게 처음 깃발을 꽂은 부산시장 자리마저도 4년 만에 뺏기게 됐습니다. (2021년 4월 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재레어 피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